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수치의 검증과 추정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적합도 검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 계수치의 검증과 추정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책 찾으십시오. 책. 자, 모부적합품률에 관한 검추정. 자, 계수치 검증에는 이항분포, 포화송분포에 따른 검증이 이용된다. 초기화가 빠진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어차피 정규분포에 근사해서 우리가 나중에 기각력 설정하고 타점해야 되는데, 초기화는 바로 어떻습니까? 예,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항분포와 포화송분포만 있는 겁니다. 각각 쓰임이 다르니 아래에 상술되는 내용을 토대로 잘 정리하자. 1번 모부적합품률의 검정 되어 있고요. 모부적합품률의 검정. 두 번째 줄 보시면은 PO가 0.5보다 같거나 작거나 NPO가 5보다 같거나 클 때 또는 N 괄호 열고 1-P가 5보다 같거나 클 때에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기본 가정. 통계량 유호는 어떻게 되었죠? 통계량 유호는 자, 루트 n분의 PO 1-PO 분의 n분의 x-PO다. 기각력 설정하고 다점하죠. 그죠? 자, 비고에 보시면은 숫자, 개수로 표현하는 루트 nPO 괄호 열고 1-PO 분의 x-nPO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용을 잘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2번 모부적합품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P, 실내 상한과 실내 하한이 있고요. P 헤트는 n분의 x죠. n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u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괄호 열고 1-P다. 이때는 이제 PO가 아니라 P 헤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2번 양쪽 갈로 두 모부적합품률의 차이에 대한 검증과 추정이 되어 있고 역시 집단위 두 개로부터 출발을 하겠고요. 자, 통계량 역시 정규분포표를 사용해서 루트 P 1-P 괄호 열고 NA분의 1 더하기 PNB분의 1 분의 PA-PB다. 이때 이제 P가 공통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던 것은 검정 자체는 아직까지 대립가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PA, PB가 따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 즉 공통 P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비고에 보시면은 P 헤트는 NA 더하기 NB분의 XA 더하기 X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모부적합품률 차이 추정이죠. 추정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는 결국은 H1 즉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내 상한과 실내 하한이 보시면은 자, PA-PB 플러스 마이너스 U1-2분의 알파 루트 안에 보시면은 공통 P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PA와 PB가 각각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다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었죠. 이미. 그죠? 초점적으로 갔으면은. 자, 그런 내용들이 눈에 좀 보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양쪽 갈로 두 부적합수에 관한 검추정이라고 되어 있고 자, 1번 모부적합수에 관한 모부적합수 몇 개 자, 월당 5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 3건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역시 얘도 즉 포화송분포도 정규분포에 근사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조건이 나와 있고요. 통계량은 루트 MO분의 X-MO다. 기각력 설정한 대로 하시면 되고 자, 비고에 보시면 U를 단위당 모부적합수라고 하면 자, 루트 N분의 U N분의 X-U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부적합수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2번 모부적합수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X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루트 X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렇죠? 단위당 부적합수 같은 경우는 저는 U 바라고 했는데 여기는 U 헤트라고 했죠. U 헤트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U 헤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 헤트. 자, 여기에서 U 헤트는 N분의 X를 나타냅니다. 그죠? U 헤트는 N분의 X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 자, 또 두모 부적합수 차이에 대한 검추정이죠. 똑같은 경우죠. 그죠? 통계량 중요하죠. 유호는 루트 xa 더하기 xb분의 xa 마이너스 xb이다. 그리고 추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xa 마이너스 xb 뭐 절대치 쳐도 되고요.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xa 더하기 xb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까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수치에 따르는 검추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적합도 검정을 보게 될 거예요. 적합도 검정. 자, 적합도 검정인데, 자, 적합도 검정은 첫째로 적을까요? 자, 적합도 검정인데, 적합도 검정은 무조건 한쪽 검정으로 풉니다. 한쪽 검정.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한쪽 검정이다. 무조건 한쪽 검정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 이거 무조건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자, 카이제곱의 통계량을 계산할 때, 자, 시그마 실측치 마이너스 이론치의 제곱 나누기 자, 이론치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는 서메이션이라고 해서 다 더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더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을 기호로는 자, 이론치, 실측치, 이론치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론치는 expectation, 실측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O로 나타내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4에 보시면은 자, 적합도 검정 및 동일성 검정이라고 해서 1번 양쪽 갈로에 피어선의 적합도 검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2번 양쪽 갈로 AB 동일성 검정, 3번에 RC 독립성의 검정, 4번에 2 곱하기 2의 분할표가 있습니다. 분할표. 자, 우선 적합도 검정을 우리가 지금 피어선의 적합도 검정을 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P 이꼴 자, P 이꼴 0.09인 어떤 불량률이죠. 불량률이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서 N을 167개를 뽑았어요. 근데 불량품이 몇 개가 발견됐냐면 8개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합도 검정을 해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적합의 이론치는 어떻게 됩니까? 불량의 이론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불량률이 0.09란 말이에요. 근데 167개 뽑았으니까 167개 곱하기 0.09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5.03이 됩니다. 원래는 15개, 즉 15.03개가 나와야 되죠. 15.0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측치로는 8개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 이제 집어넣어 보시죠. 집어넣어 보시면은 자, expectation은 15.03이었어. 15.03이었어요. 그런데 object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8이었다. 이론치 15.03이었다. 제곱. 자, 요렇게 하면 끝. 예, 요게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시그마가 있었잖아요. 시그마. 이 시그마는 뭔가를 더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더할 것은 뭐냐? 자, 잘 보시죠. 자, 요것은 뭡니까? 15.03이라고 하는 것은 expectation, 즉 기대치죠. 뭐의 기대치입니까? 뭐의 기대치냐면 부적합의 기대치죠. 부적합의 기대치. 자, 부적합 반대는 뭐죠? 적합이죠. 적합. 적합의 기대치도 틀림없이 있었죠. 왜냐하면 167개에서 15.03을 빼면 151.97입니다. 즉, 요거는 부적합의
expectation, 기대치지만 151.97은 적합품의 기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합품. 이 적합품에 대한 것도 요것처럼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합품에 대한 기대치는 151.97이고 그죠? 근데 지금 뭡니까? 8개 나왔죠? 8개. 그러면 159개. 159개가 어떻습니까? 159개가 실제로 실측했을 때 기대치 수고요. 이론치는 역시 151.97이 되겠죠. 요것의 제곱.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했죠. 이 더한 게 바로 이 시그마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9 마이너스 151.97의 제곱 나누기 151 나누기 97. 저것도 반드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계산을 해 주냐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통계량 값은 이 두 개 합친 이것이 통계량 값이 되면 그리고 어차피 유의수준 알파 5% 1% 줄 것이고 또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계량 할 때 카이 제곱을 한다 그랬죠? 무조건 카이 제곱으로 해서 달라졌느냐 뭐 이러면 양쪽 커졌느냐 하면 우측 작아졌느냐 하면 좌측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깥쪽에 찍히면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H1 채택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책 보시죠. 피어선의 적합도 검증이라고 되어 있고 도수 분포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 포화송 분포 등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검증할 때 산부에 카이 제곱을 사용한다. 밑줄 거요.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 포화송 분포 등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 검증할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한다. 자, 이제 통계량 어떤 분포에 뭐 따른다 안 따른다가 결국은 HO 귀무가설이 될 것이고 대립가설은 어떤 특정 분포에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에서 따른다가 HO 따르지 않는다가 H1이 됩니다. 통계량은 보통 문제 주어질 때 적합도 검증을 하시오 이렇게 많이 물어요. 오히려 자, 이것처럼 정규 분포, 포화송 분포에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이렇게 내기보다도 우리 기출문제를 잘 파악해보면 적합도 검증을 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통계량은 카이 제곱은 시그마 EI 분의 expectation 분의 object 마이너스 expectation의 제곱 이렇게 되었다. 기각력은 자 기각력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쪽 검증을 한다 그래 놓고 자, 무조건 한쪽 검증을 한다 그랬죠. 한쪽 검증. 그러면 크냐 작으냐 이 말입니다. 크냐 작으냐. 크냐 또는 작으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클 때는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하면 안 되죠. 알파의 누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작은 쪽을 볼 때는 카이 제곱 알파의 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찾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일성 검증, 양일성 검증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전에 우리가 표안에 보시면 기각력이라고 해서 카이 제곱 요거는 보이시죠?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의 누 n 빼기 1인데 그것 빼고 k 빼기 p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 빼기 1 요것은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론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뭐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70점 제 강의를 들으면은 70점에서 80점 사이 한 75점 정도 나오게 됩니다. 75점. 자, 우리가 100점 나왔다. 100점 나오면 100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에 한번 떠들썩하게 자, 이번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누구누구 김아무개 씨가 홍길동 씨가 품질경영 기사에서 100점을 맞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한번 100점 맞아볼 만하죠. 왜냐하면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근데 안 나와요. 수능처럼. 수능 시험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수석 차지하면 나오죠. 어떻게 공부했죠? 뭐 그냥 그대로 공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면서 공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이런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60점 이상인 사람도 합격, 100점인 사람도 그냥 합격일 뿐이에요. 뉴스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시는 분이 가장 경제적으로 합격하신 분이야. 근데 60점 이상으로 이렇게 1차에서 합격하면 2차에서 어떻게 되느냐? 2차에서 자꾸 떨어져.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안 좋고요. 특히나 1차에서 기출문제 자기 혼자 공부하고
문제 다 배워서 운전면허증처럼 공부하신 분은 다 떨어집니다. 2차에 오면. 그래서 1차 때는 기초적인 이론을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가르쳐 드리죠. 국가기술자격시험이 한 570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품질경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산업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질경영 따고 나중에 산업안전 딸 수 있고 건설안전 딸 수 있고 뭐 인간공학기사 이런 것도 또 따시고요. 여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자 우리 국가기술자격 570여 가지 중에서 수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품질경영기사라는 것이죠. 3등 안에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리고 합격자가 저를 통해서 이 올배움 기사, 옛날에는 온라인 교육기관 기사였죠. 저희가 지금 올배움 기사였습니다만은 이 기사를 통해서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무더기수입니다. 무더기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우리가 회원만 와도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엄청 많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왔어.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 1차 때는 75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요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25점에서 한 30점 정도는 버리셔야 돼. 이거를 내가 맞겠다고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목기사 시험 치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토목기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약류 관리기사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25점, 30점 맞기 위해서는요. 국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60점 이상 합격이면 어차피 똑같은데 뉴스에 안 나오는데 버릴 거는 버리시죠. 버릴 거는 버리시고 그리고 제가 이론에서 지금 빼먹어가면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도가.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면 어떻게 하라? 자, 틀리십시오. 어디에 포함되는 문제들입니까? 25점에서 30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시려고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죠. 기출문제 이렇게 또 풀다 보면 진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이거 내가 꼭 이거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버리실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거를 맞추시죠. 이거를. 2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는 범위가 넓어요. 1차는 범위가 넓고 깊이가 얕습니다. 2차는 자 범위가 좁은 대신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맞추려면 맞추고 아예 안 맞추려면 안 맞춰야 됩니다. 1번 다음을 푸셔야 했는데 중간 과정까지 풀다가 답을 못 냈어. 1번 이거는 완전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2차에서 다음 4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 3가지 적었어. 배점은 4점이야. 그럼 3가지 적었으면 3점 줄이라고 생각하죠? 안 줍니다. 3개 적어도 어차피 0점. 4개 다 못 적어도 0점이죠. 4개 다 적어야만 4점, 배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 응?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상대평가다. 공무원 시험처럼. 그죠? 공무원 시험처럼 어떤 시험처럼 상대평가다 하면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죠. 그렇죠? 남들보다 우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 또 그리고 뭐 5년,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2번 A 곱하기 B 동일성 검정, 일양성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통계량 어떻습니까? 2분의 5-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이 3대의 기기에서 만들어질 때 각 기계별로 50개씩 뽑아서 양 부적합으로 나누고 기계별로 모 부적합 품률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3 곱하기 2 동일성 검정이라고 한다. 자, 동일성 검정 의미 아시겠죠? 통계량은 똑같습니다. 이하고 똑같아요.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3번에 R 곱하기 C 독립성의 검정. 예를 들어서 4대의 건조기에 연료율이 2가지인 등급이 있다고 할 때 건조기별로 연료율 등급의 차이가 있냐고 하면 4 곱하기 2인 독립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예고요. 자, 통계량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기각력이 조금씩 다르죠. 기각력이 위에 보시면 동일성 검정. 자, 3 곱하기 2니까 3 빼기 1, 2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3 빼기 1, 그러니까 자유도죠. 자유도. 이거는 2가 되고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독립성 검정은 지금 3 곱하기 2니까 역시 4 빼기 1, 그 다음에 2 빼기 1 이렇게 해서 3, 1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기각력 설정할 때 표값 찾을 때 우리가 그 자유도죠. 자유도.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분할표가 있습니다. A 곱하기 B 동일성 검정과 R 곱하기 C 독립성의 검정에서
2 곱하기 2의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예치의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어떤 값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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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값이 있다. 그럼 요걸 합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T1 도 들어갑니다. T1 1번 열에 있으니까 자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을 T2 도 들어갑니다. 가로로 지금 더한 것을 T 도트 1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더한 것을 T 도트 2라고 합니다. 다 더한 것을 T라고 해요. T라고 합니다. 요렇게 했을 때 특수한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자 카이제곱 통계량 자체가 예치의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자 A, B, C, D라고 합니다. A, B, C, D. 그럼 여기에서 AD죠. AD. A 곱하기 D입니다. A 곱하기 D. 빼기 B 곱하기 C. B 곱하기 C 해서 절대값 취하고 빼기 2분의 T의 T는 요거죠.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T. 나누기. 자, T1 도트. T2 도트. 그 다음에 T 도트 1. T 도트 2. 자, 요것을 밑에다가 지금 넣죠. 그죠? T1 도트, T2 도트, T 도트 A를 TA라고도 합니다. 얘를 T 도트 B라고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어쨌든 자 요것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T 도트 1, T 도트 2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계량이 된다. 자 통계량이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2 곱하기 2인 경우에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쪽 검정. 적합도 검정에서 한쪽 검정을 한다고 했죠. 한쪽 검정. 그래서 1-2분의 알파가 아니라 1-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알파. 대부분 더 크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측 기준으로 나오죠. 이 우측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어선의 적합도 검정은 크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피어선의 적합도 검정은 지금 자 우리가 예를 들었다시피 이런 동일선 검정, 독립선 검정인데 결국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거기서 거기 집에 다름없고 그 다음에 공식은 이걸로 전부 다 해결이 되고 한쪽 검정으로 한다. 그죠? 한쪽 검정으로 한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문제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요걸 안 해요. 요것은 구하는데 더하기, 즉 시그마가 있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가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양과 분량, 즉 요거는 분량과 양품에 대한 거지만 세 가지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빨강, 파랑, 노랑으로 쪼개지면 빨강의 기대치, 빨강이 나온 실제, 노랑이 나올 기대치, 노랑이 나온 실제.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있을 수 있겠죠.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했나? 파랑이 나올 기대치, 파랑이 나온 실제, 제곱.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더하기가 반드시 분량, 양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세 가지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네 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개념들을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자, 나중에 또 뒤쪽에 가면 문제 있으니까요. 문제에 또 충분하게 우리가 다루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